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9일 시초가 공략주 후보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내일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가져간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공식적인 추천주로는 이제 인버스 사야 됩니다. 무슨 인버스? 유가 인버스. 이게 왜 미친 소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고 따라와 보세요. 이 전쟁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유가는 지금 달러 목표가 제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140달러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는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슬슬 초기 진입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요거 관련해서는 유가 곧버스, 원유 곧버스라고 따로 영상을 찍어 드렸거든요.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 추천주입니다. 이제 90달러부터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갈 겁니다. 100 한 넘었을 때 2차 진입 들어갈 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국 팔아야 돈이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과정에서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이제 슬슬 진입을 해야 될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 프리미엄은 언젠간 끝나요. 근데 그 전쟁 프리미엄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곧버스 요거 메인 추천주로 드리고요. 이건 단타가 아닙니다. 목표 수익률은 최소 50%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떠드는 데가 아니에요. 올라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이상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수익이 나오기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실력으로 승부하는 곳은 우리 채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매일 아침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블라블라 뉴스 같은 거 설명 안 해요. 이거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한 타이밍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8189-5170 이쪽으로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일 아침 8시 50분까지 여러분들은 시초가 공략주를 만나볼 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흥구석유 뽑았습니다. 왜냐면 미국장 빠졌죠. 나스닥이 1하락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지수가 3.98%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인버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와줄 거고 얘네들이 빠진 이유는 단 하나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유가 잡을 카드가 없다. 햇번 막힌 트럼프.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WTI는 이미 90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유가 상승으로 가장 짭짤하게 수익을 봤던 데가 어디예요? 흥구석유죠. 흥구석유 크게 뛰었다가 최근에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하락했거든요. 진정되는 모습이 보였던 건 이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줄 수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이 더욱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흥하해운 같은 그 해운주들의 상승세가 더 많이 나왔죠. 어쨌거나 미국은 이거 가지고 또 장사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 군함이 호위해 주겠다. 단돈 200억 달러만 내놔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보험을 들어줄 거야. 우리 기금으로.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내놔.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신빙성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은 지금 이거 갖고 또 장사를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기름값이 뛰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고요. 기름값이 뛰는 것에 대한 또 기대와 흥분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흥구석유가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 종목으로는 흥구석유를 뽑아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다 인버스 관련주들이긴 합니다. 성격이. 그런데 LIG 넥스원이랑 우리 기술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LIG 넥스원은 이번에 전쟁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거든요. 이거 보여요? 다급한 UAE 청궁2 미사일 먼저 받는다. 8일 9일 인도 예정. 미사일을 지금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UAE가 얼마나 다급한지 너네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좀 줄 수 없니? 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이 공격을 했잖아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있었고 우리나라 청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요격 미사일들도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청궁이 가장 싸요. 가장 싼 퍼센트의 요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드디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기체계가 실전에서 검증받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팔란티어 기억하죠? 이거 AI 군사 관련주들이거든요. 미국에 상장돼가지고 이 팔란티어 가지고 우리나라 국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장 많이 갔습니다. 팔란티어 때문에. 근데 이제는 LIG 넥스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번에 실사용 처음으로 했는데 퍼센트의 수익률을 요격률을 보였다라는 거잖아요.
글로벌 국방 펀드가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천국에 대한 이 메리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왜? 미국이 멈추지 않잖아요. 다음은 쿠바 노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쿠바는 솔직히 재채기만 해도 쓰러지는 나라 아닙니까? 그 다른 나라 준비하기 전에 치겠다라는 거고 북한도 그중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흔들리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국방력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전에서 검증을 받았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당연히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글로벌 펀드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0만 원 수준이잖아요. 한 2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600만 원까지 가도 할 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은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국방 관련주들은 엄청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LIG 넥스원은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주는 방산 관련주는 이제 국내가 아니라 세계를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글로벌 펀드들도 우리나라 국방주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거는 좀 사설이긴 한데 이란은 어때요? 이란은 레이더, 요격, 미사일, 뭐 딕타 등등등등 중국의 방어 체계를 갖고 왔거든요. 이거 하나도 작동을 안 했죠. 다 먹통이었죠. 그러니까 이란이 돈을 겁나 주고 사왔는데 러시아 요격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중국 미사일 방어 체계 하나도 작동을 안 했습니다. 뭐 중국 기술이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번에 이란의 방어 체계들이 중국 거였는데 작동 안 했잖아. 미국이 중국을 후드로 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중국의 방어 체계도 똑같이 안 될 거 아니야. 중국은 27년에 대만을 침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하나도 작동 안 하면은 침공 가능하겠어요 이거? 그냥 미국한테 맥없이 두드러기가 맞을 텐데 마침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강하게 미국을 비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 보면 알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한중일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안 그래도 중국 경기 어려운데 중국 에너지까지 막혔어요. 이러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에너지조차가 없는 겁니다. 비행기를 못 띄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 4월에 미국이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손해를 많이 볼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평화의 시대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겠죠. 너무 크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4월에 국내 상장 중국 주식도 급등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알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있죠. 이란 사태 이후에 알루미늄 가격이 약 한 8% 이상 상승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했다. 지금 기름 가격만 다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알루미늄도 함께 막혔다. 그래서 알루미늄 글로벌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알맥이 있습니다. 알맥을 보면 이것도 작전주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우주항공, 자동차 쪽으로 우리 알루미늄이 들어가니 우리가 좀 크게 한번 땡겨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푸조 쪽에다가 핵심 관련사 뭐 그거 선정되면서 또 미친듯이 날아올랐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날아올라. 2만원짜리가 거의 8만원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개미들 털기 들어갔죠. 1차 털기 들어갔고 지금 다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2차로 한 번 더 털어먹을 구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맥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외치고 있는 애가 대호 AL이거든요. 알루미늄 고부가 제품 2차 전지 소재 확대 이 이야기를 언제 했습니까? 3월 6일에 했단 말이에요. 알루미늄 가격이 미친듯이 뛰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도 2차 전지랑 자동차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알루미늄 고부가가치 전문업체이니까 우리도 이 알루미늄 소재 전문업체인데 우리도 좀 띄워줄만 하지 않냐 이야기로 뉴스 타이밍 좋게 한번 내놨습니다. 네, 주가가 이래요. 물론 띄워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에 타이밍 정확하게 보고 우리도 주가를 부양시킬 의지가 있습니다를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호 AL도 좀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투자를 할 거라면 대장주 보는 게 낫다. 그러면 작전주가 한번 털어 먹었고 또 한번 털어 먹을 기회가 왔는데 요거도 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서 알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일 뭐 사면 돼요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채널이잖아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해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3월 6일 시초가 공략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올랐거든요. 4개가 다 올랐어요. 뭘 선택을 하던 다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기술을 시초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기술 또 시원하게 잘 먹었죠. 3월 5일 이게 대박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는 미국장 떨어지면 먹을 만한 거, 요거는 미국장 올라가면 먹을 만한 거. 미국장 올랐잖아요. 얘네 둘 다 상한가 갔거든요. 심지어 얘는 전날에 하한가였습니다. 근데 얘네 둘 다 상한가로 갔으니까 괜찮았죠. 미국장 올라갔고 얘네 둘 다 상한가 나왔고.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거 수정 버튼이 없습니다.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투표를 진행을 했고 여러분께 수익을 드렸다라는 걸 증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미국장이 떨어지면 이거 사면 되고요, 미국장 올라가면 이거 사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장이 떨어졌어요. 흥구석유 점상 날라갔고요. 지수 곱버스 이거 25% 뛰었습니다.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게 보면 늦게 볼수록 손해다라는 거고, 지금이라도 처음 보신 분들은 어때요? 지금이라도 같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쫓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우리 채널 외에 내일 뭐 사면 되어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 찐 실력으로 덤비는 데이기 때문이죠. 올라가기 전에 내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 올라갈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실력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 딱 3일만 지켜보셔라. 올해도 아니다. 3일만 지켜보면 실력 나온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역발상 추천주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채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타이밍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은 010-8189-5170 이쪽으로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일 아침 5%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들로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위해서 매일매일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왜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관세를 퍼센트를 매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응을 해서 그럼 우리가 투자를 좀 해줄 테니까 이거 낮춰주세요 해서 퍼센트로 낮췄어요. 이거 작년 얘기입니다. 올해 1월달로 넘어오면서 트럼프가 보기에 니네들 그거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네? 그럼 다시 25 맞아야지 뭐를 시전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1월달에 부랴부랴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미국 대미투자 특별법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3월 9일입니다. 내일 월요일이죠. 특위에서 통과가 됩니다. 3월 9일에 특위에서 통과가 될 예정이고, 2일에는 국회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방미할 예정이에요. 대미투자 특별법의 메인은 뭡니까?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대미투자 특별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기술이 튀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그러면 우리 기술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테마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기술을 매수해주면 되고, 나는 은근하게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뭐 10만원 왔다 갔다 하면서 꿈찔꿈찔거리고 있는데 이거 답답함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쫄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내용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지금 흥구석유는 뭐 당연히 품고 가야 되는 종목이죠. 유가가 $90를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방산 쪽은 지금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도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봐야 되는 거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다. 내일 당장 하루만 보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렸고, 호르무즈 해협에 흥구석유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갈 건데 이거 미처 못 잡는 경우들도 생기겠죠. 왜? 점상으로 날아가면 잡을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알루미늄도 같이 상승 중이다. 호르무즈 때문에. 그러니까 호르무즈 유가 관련을 못 산다면 알루미늄 사는 게 괜찮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얘네들은 결국은 전쟁 관련이고 전쟁 이외의 이슈들을 본다면 지금 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봐야 된다라는 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외에도 좀 더 조사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내용 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10일날 시작이 되죠. 노란봉투법은 뭐 블라블라 내용들도 많지만 주식쟁이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뭐예요? 아이 사람 못 쓰겠네.
로봇 써야겠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란봉투법 테마가 결국 로봇 테마였고요. 그때 좀 테마를 강하게 먹었던 종목이 휴림 로봇입니다. 근데 뭐 이거 정치적으로 봐도 좀 그런 게 이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뭐 27년 보는 사람도 있고 8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인간의 인권을 계속해서 강조해주면 좋죠. 그리고 어차피 인간에서 노동력은 로봇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원래 상황이라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장이 박살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을 추천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시기상으로.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노란봉투법이 다가오고 있다. 로봇주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줄만 하다. 그 3월 16일인가요? 아마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GTC 관련해서 뭐 있거든요. 행사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로봇이 또 튀어 올라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벤트에. AI랑 로봇이랑 연결되는 거를 메인으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로봇이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전쟁 상황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저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3월 6일에 나온 중국 뉴스입니다. 중국 뉴스를 보면 모시기 회장님이 3대 D램 메모리 제조업체 재고 수준이 경고선에 접근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현재 3에서 5주 분량만 재고가 남아있다. 재고가 지금 앵꼬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3대 제조업체의 출하 가격은 26년 2분기에 4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야.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재고가 없다. 가격을 올려야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미국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미국 영향 많이 받아서 지금 미국 반도체 지수가 3.9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를 빼긴 했는데 재고가 작살났고 2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반도체 쪽을 지금 못 넣는 거지. 시장 상황 때문에 못 넣는 거지. 지금 원래대로라면 반도체가 지금 날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반도체 기업 하나가 실적 발표를 하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서 퍼센트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종목명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분위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개판돼서 그렇지 원래라면 상승세가 나와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죠. 이거 낸두도 부르는 게 갑시다. 삼성 2분기 공급가 2배 인상. 2분기에 아까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중국 뉴스에서 모시기 회장님이 우리나라 재고 수준이 작살이 났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2분기에도 40 이상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분기 공급가 2배 인상.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이게 2배 인상을 한 방에 한 게 아니라 1분기에 올렸고요. 그리고 2분기에 또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2배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1분기 인상은 대략 한 1월 25일쯤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1월 25일. 그래서 관련 테마가 급등이 나오면 이거를 한번 밀어보려고 했었는데 1월 25일에 내용 때문에 1분기 낸드 가격 올린다 이런 내용들로 주가가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았어요. 뭐가 나왔냐면 1월 말쯤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삼성이 엔비디아에다가 HBM4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HBM4 관련주들의 미친 상승세가 나오면서 요 낸드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이 묻혔어요. 그래서 테마가 형성되지 못했어. 그래서 2분기에 이것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잘 모르겠다는 거지. 확신이 안 서. 그래서 후보에서 뺐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장 한번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지수가 한번 박살이 났었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죠. 우리나라 지수가 야 이건 너무 심하네. 아무튼 종합주가지수가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다시 미친 듯한 하락세가 나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월 7일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것도 역시 중국 뉴스이긴 한데 골드만삭스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주가가 박살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박살이 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지금 20% 이상 박살이 났는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6%가 상승했기 때문에 과매도에 따른 조정이 들어오는 것뿐이지 다시 폭락장이 나오거나 약세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랑 다시 이어지는 거죠. 이거 지금 반도체는 가격이 미쳤고 수요가 미쳤고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모자란지 지금 경계 상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 반도체 관련 주들이 아니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메인 아니냐. 그러면 반도체가 꺾여야 뭐 우리나라 시장이 박살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겠는데 반도체가 안 꺾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 꺾이는 이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만하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3월 7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방양세가 나왔을 때 지금은 적당히 눈치를 잘 보고 있다가 바닥에서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것보다 우리는 뭐 신경 쓸 거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서 먹으면 된 거예요. 나는 5%가 적어요? 안 적어요. 하루에 나는 5%만 먹고 말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난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슬슬 도래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90달러를 돌파를 했죠. 보이죠? 와우. 2달러까지 찍었었잖아요. 이게 통계 집계 이후에 주간 상승률로는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단기 급등이에요. 이거 전쟁 특수잖아요. 전쟁 끝나면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카타르라든지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 있죠. 감산하고 있어요. 왜 감산하고 있냐면 저장고가 꽉 찼어. 그래서 저장고가 꽉 찼는데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호르무즈만 뚫리면 저장되었던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9달러에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야 우리는. 제가 80달러에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한 게 지난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2시, 3시 그때쯤. 이게 80달러 넘어가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슬슬 매매할 준비합시다. 공식 추천주는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그때 올라간 거거든요. 바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90달러 이후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90달러에 들어갈 거고요. 달러에 들어갈 거고요. 30달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추천주니까 우리 나눠서 나중에 결국은 박살이 납니다. 결국은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인버스 함께 유가 인버스 함께 투자를 해보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단타도 수익을 내면 좋겠죠. 그래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8189-5170 이쪽으로 단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들 무서울 겁니다. 시장 박살나고. 근데 지금 우리 채널은 무섭지 않아요. 우리 채널은 지금까지 수익을 잘 냈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3일만 지켜봐라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만나뵙도록 하죠.